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제가 요 한 2, 3일 동안에 국민이 안이하게 그냥 내년 대선에서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지금처럼 대선 구도가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다가는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있을 수가 없다 말은 없다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선을 안 치른단 말이냐? 대선을 하겠지요. 근데 지금과 같은 국민이 정권을 가진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이원 집정부제 하에서 외교, 국방, 즉 나라의 얼굴 마담을 하는 형식적인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 실제 실세는 국회에서 뽑은 총리와 주요 장관들이 행사하는 나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게 주권 재민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 운동권 386들이 87년 6월 항쟁을 한 이유가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라고 싸웠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전두환 시대에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반선제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아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 또 대통령을 다시 뽑는 한마디로 매우 비민주적인 대통령 선출 제도를 했죠. 10월 유신 이후에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와서 대통령 선거가 전두환 때까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자라고 해서 80년대 제 대학 들어가고 한참 항쟁이 시작됐고 엄청난 피와 노력을 대가를 치르고 결국은 군부 정권이 항복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 대통령 직선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그때 대통령 직선제를 갖다가 이 쟁취하는 게 마치 평생을 뜯어먹고 사는 역사적 훈장처럼 앞에 내세우고 있는 이 386들이 이제 이 문가리 정권에 와서 대통령 빼고는 다 장악했어요. 청와대 비서실장, 각 부서 장관, 국회의원 다 장악을 했어요. 명실상부하게 운동권 정부가 됐습니다. 80 운동권 정부가 됐죠. 그런데 이런 운동권 정부가 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정작 자신들의 권력을 영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버리고 국민들한테는 너네들도 그 있던 걸 없애면 시끄러울 거니 대통령 뽑는 손맛이나 한번 봐라고 외교 국방만 다루는 껍데기 대통령을 뽑고 실제 이 나라의 통치를 담당하는 총리는 국회의원 300명이 자기들이 뽑는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의 이 헌법 시스템을 굴려고 하는 의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찬성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정권을 향해서 싸워가지고 다시 정권을 가져와서 이 나라를 바로잡고 복수를 해야 될 제1야당 국민의힘당이 지금 당론이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개헌입니다.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국민의힘당의 당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무성이가 좌파 단체들 끌고 나와가지고 작년 총선 직전에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원포인트 개헌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결국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으로 가기 위한 그 사전 개헌 조치를 이 김무성 등이 밀어붙이려고 했죠. 그들은 그때 국민 바란 개헌이라고 해서 개헌을 정치인 자기들이 발의를 하면 어딘가에 웅궁이가 있어 보이니까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개헌을 발안하면 그걸 무조건 국회에서 표결하고 또 국민투표에 붙이는 걸 시도하려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노총, 민노총, 한농연, 참여연대 이런 온갖 단체들이 경실련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그것도 좌파 정권에 아부하는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들이 그런 개헌을 발의해서 이원 집정부제로 가고자 한다라는 이 비난의 소지를 모면하려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시도하려고 했죠.
총선 전에 어수선할 때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그때 우리 뉴스 브리핑이 유력하게 그걸 혼자서 막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거 크게 신경이나 썼어요? 심지어 저 황교안이라는 자가 간교하게 1월 20일입니까? 총선에 이기면 개헌하겠다고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을 낙선시켜야 된다고 하고 황교안을 따라다니면서 개헌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까지도 했죠. 그래서 감시를 안 하면 설거머니 국민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일을 문가리 패거리들이 그런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 국민의힘당, 그 당의 정신인 미래통합당까지 그런 짓거리를 했다. 그럼 믿을 놈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가리는 어떤 입장일까? 지금 문이 요즘 느낄 겁니다. LH2기에서 나타나는 전방위적 부패가 난무하는 이 나라에서 만약에 자기가 물러나고 나면 얼마나 큰 부패들이 터져나오고 또 검찰이 나서서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초토화될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자, 더불어 거수기당의 국회의원이 5명 양양자, 양이원영, 김경만, 김주영, 서영석 등 5명이나 되는 의원이 자기 주변에서 또는 본인이 개발 지역에 근처에 투기를 하는 일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부패, 이거 아마 다 뒤지고 나면 엄청나게 나올 거다. 광범위한 부패가 지금 뒤덮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직접 자기 똘마니를 시켜서 후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재창출을 하거나 그게 되지 않으면 정권이 야당에 넘어가거나 또 자기 정파지만은 이재명같이 불편한 사람에게 넘어가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을 워낙 없애려고 노골적인 자기 속셈을 드러내서 검찰이 자기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태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제도,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없애버리고 대통령이 아예 그냥 힘이 얼굴 마담에 불과해서 외국에서 정상이 오면 만나주고 그리고 상징적인 위치로서의 대통령으로만 존재하되 실권은 없는 껍데기 대통령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해서 뽑는 총리가 국회의원들을 통제하되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을 맡게 되어서 누구 하나에게 힘이 쏠리지 않는 그래서 권력이 완전히 분산되어 버린 그런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하는 주체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그걸 꾸며야지 자기들이 꾸미지 않고 야당이 밀어붙여서 그걸 갖다가 요구하게 되면 야당의 주도권을 남겨주게 되면서 그들이 이원 집정부제 하에서 자기들이 좀 재미 볼 수 있는 분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당론으로 채택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틈만 나면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김할배 당대표와 또 국민의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안철수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외의 거물 김무성 그리고 이재호 등 친이계들 친박은 거의 무력화되었고 행체도 없어져 버렸죠. 이 사람들은 전부 개헌을 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욕을 하고 감시를 하는데도 30몇 명이 원포인트 개헌에 동조해 주려다가 강하게 공격하니까 스톱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저지시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이 막겠다고 나서도 정권이 그걸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정권 패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 숫자가 180석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야당에서 조금만 교란을 시켜도 장관 한 자리 시켜주니 어쩌니 해도 통과될 소지가 많은데 막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당론으로 주장하고 자기 당의 대표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현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당의 장애 그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주요 계파도 그런 생각을 하니 도대체 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막을 방도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매우 심각하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7 재보선을 승리하면 그것이 마치 대선으로 가는 1차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라서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게 아니라 4.7 보선에서 서울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개헌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 짓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깊숙하게 이런 계획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자기 구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웅가리 집단이나 운동권 집단들도 대통령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상당히 진행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뭉가리가 민주주의 4.0이니 해서 친문의원 집단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이유도 결국은 자기의 지시로 개헌 시작하고 이렇게 발동이 걸리면 당내에서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이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아마 그거는 제거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거의 87년 6월처럼 널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현재의 직선제 대통령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부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과감하게 투쟁하고 미리 폭로하고 싸우고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야당 의원들을 거의 박살을 내지 않으면 이거는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뭐 윤석열이니 이재명이니 서로 1, 2등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세론이다 하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이것은 그냥 순식간에 개헌판으로 쏠려가 버릴 수 있다. 여야의 중요한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질적인 동서, 즉 영호남의 대립을 극복하고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대립을 이제는 통일로 가기 위해서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해서 이 헌법 체제 이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다. 87년 체제를 고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원 집정부제에 합의했다. 앞으로 최단 시간 4, 5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감 짓겠다고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하는 순간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거듭 폭로하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을 주도하는 자들을 정치적 수명을 끊어놓고 거리에서 그리고 저 국민의 똥당이 만약에 거기에 가세하면 그 당을 국민들이 몰려가서 마비시키고 그리고 지역구에서 들고 일어나고 해서 절대로 이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국민 무서운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무슨 부정선거니 내년에 대선에는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니 문재인 탄핵이니 이런 고루한 데만 매몰되다가는 또 윤석열에게 줄을 서야 되니 말아야 되니 대선이 있어야 줄을 서지요. 대선이 없는데 줄을 어디다가 섰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을 24시간 깨어 있어서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